자,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 오늘 정견 발표가 있었는데 기자들의 관심은 단연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에게 쏠렸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어떤 사상, 친영복 교수를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상당한 공세를 펴고 있어요. 김기현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동안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들 중에서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그런 것이지만 정책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대표가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검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토론회에서 맞붙게 되면 상당히 김기현 의원이 질문을 많이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안철수 의원에게는 기자들이 안철수 의원 사퇴설, 중도 사퇴론 이야기가 나옵니다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실제로 1위 하는 주자가 사퇴하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안철수 의원은 일축했는데 그 전의 대답이 또 기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부지런하시네요. SNS까지 하실 시간이 계시네. 어쨌든 저는 이미 다 증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함께 야당으로 민주당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제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우리 야당이 이기면서 정권교체의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생각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합니다. 1호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워낙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 경고와 비판의 강도가 셌기 때문에 혹시 안철수 의원 사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여권 안팎에서 나왔던 것이고 기자들이 그 질문을 던졌는데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안철수 의원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통령실의 비판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당무 개입하지 마라 이 주장은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이제 설명도 드렸고 그렇지만 또 대통령실의 그 입장을 존중을 해서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저희들 여러 가지 그 선거 공보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제가 쓰지 않겠다는 말씀들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선거 전략에 대해서 새로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서운하진 않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서운하지 않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발언 그 강도가 상당히 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안철수 의원은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다.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등 사사건건 내부 총질을 거두지 않았다. 그런데 안윤 연대를 거론하고 윤핵관을 공격하니까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사이가 멀어졌을까?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던 두 주역인데 이제 서로 함께 가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 아니냐,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 3월 3일 대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던 단일화 협상, 그 단일화 선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그때 이야기 보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그동안 정계 투신에서 닦은 그 경륜으로 우리 국민의 힘과 또 저와 힘을 합쳐서 국민의 힘의 철학과 가치의 폭을 좀 넓혀주시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좀 노력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안 후보님과 또 우리 양당이 서로 합당을 함으로써 저희 국민의 힘이 국민들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후보였죠. 단일화 합의 발표 당시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윤석열 당선인, 당시 당선인은 안철수 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뭐 무슨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자, 이야기가 먼저 나갔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안철수 위원장 그동안 인수위 과제를 잘 준비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야기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애써주신 안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하루 동안 잠적했다. 이런 부분을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총리, 장관, 경기지사 출마까지 제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 의원이 다 거절했다. 안철수 의원은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그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그 논란, 잠적과 관련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 아까 화면이 잠깐 나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 아니냐. 물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이미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나 윤석열 후보 측이 기다렸고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무런 연락 없이 그걸 취소시켰다라는, 그 이전부터 그런 의견 차이는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인수위 과정에서 있었던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충돌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뭐 무슨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많이 거론되는 대목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도운 적이 없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는 본인이 이제 그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이 아니라 우리 당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단일화한 건 좋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또는 안타깝게 하고 네. 막 초조하게 했거든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좋은 그 감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제가 특히 그때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제 지역구인 영주에 윤석열 후보 오시기로 했는데 8시에 오시기로 했어요. 아침 8시. 네. 그런데 갑자기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새벽 6시, 7시부터 다 나와 계셨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은 두 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이나 이제 그런 일방적으로 아무 연락 없이 후보 단일화가 성사 안 된 이런 과정. 그다음에 특히 또 내각에 참여하라라고 했는데 그 본인이 거절했다는 이 부분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각에 참여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나가서 당대표를 하겠다. 이거는 자신의 다음 대권에만 관심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 의원님들도 아마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해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사실 그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우리 당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일단 진상규명 후에 국정조사도 하고 진상규명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달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쌓여서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상황에서 방금 심평 변호사죠.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근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아마도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김한길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 공지문을 보내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심평 변호사가 방금 김기현 의원에게 큰 패를 끼쳤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후원회장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러면 민성기 의원, 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이제 추격하는 양상인데 추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심평 변호사의 그 글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정리해 나가고 나경원 전 의원과는 연대하려고 애쓰고 어떤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심평 이제 전 후원 회장이 되겠죠. 그분의 소위 말씀은 대통령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표되면 탈당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 선을 넘은 발언이다.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도 많았죠. 그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 후원회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촉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내의 그런 목소리들을 좀 심평 후원회장이 전에 들었을 거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분들도 그 얘기는 너무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김기현 의원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물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지금 당원 투표보다 지지층 여론조사가 좀 덜 나오면 이게 상당히 장기화되면 그게 또 당원 투표에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서 소위 그 본인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감점 요인을 빨리 정리해 나가는 게 지금 시급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걸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예, 고 의원님. 저 이제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결국은 이제 김기현 의원에게 더 무게감을 싣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나경원 의원님의 표를 좀 분석해 보면 정통 보수의 표도 있지만 반윤의 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나경원 의원님이 안 하신다고 하자 안철수 의원이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정통 보수가 움직였다기보다는 반윤표가 움직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님께서 흔쾌히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반윤의 머물러 계시는 당원들, 그러니까 반윤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은 견제하면서 도와야겠다라는 이제 당원들, 이분들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 전까지야 천하람
후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네. 새롭게 등장을 했고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나경원 의원님이 오늘 약간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셨기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기현 의원님이 결국은 될 거라고 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네. 하지만 천하람 후보의 이 행동의 반경이 어디까지 미쳐질지는 굉장히 관심 사안이고 더더군다나 당원들의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뭔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이 한 달 뒤에 탁 사실로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견 발표에서 이 고민정 의원과도 관련 있는 인물의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잠시 뒤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사람 차출해야 한다. 어떤 사람일까요? 솔직히 선거는요, 수도권, 중도층, 그리고 MZ세대 세 가지 변수 속에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은요, 일단 수도권에 한동훈 장관 같은 분 차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둘째, 수도권에 여러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 젊은 인재들을 공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도권 MZ세대에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박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이? 예, 저는 뭐 한동훈 장관 역시 뭐 지금 대정부 질문 과정이나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그 기질이 아주 농후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출마를 하는 것은 뭐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MZ 세대한테 소구력이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들은 중도층을 끌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우리 지지 세력을 만족시켜주는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런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수도권 차출했을 때 과연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조금 더 참신한 좀 생각도 좀 참신하고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영입하는 것이 물론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건 아니지만 함께 예.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붐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만 차출한다고 예. 선거 승리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중도층까지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고민정 의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하지 말고 국회의원 해라, 출마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미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계시니까요. 뭐 이제 시기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기만 남아 있다. 네. 예, 뭐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연말 개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개각 때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개각 때 바뀐다고 한다면 출마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공론화된 셈이에요. 과연 어느 정도의 파장이 있는지 지금 민석기 의원 한동훈 장관은 그렇다고 기자들이 질문한다고 답변할 수가 없는 주제죠. 저 주제는.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1년도 더 넘게 남은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얘기하는 거는 일단 부적절하고 예. 본인도 끝까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다만 한동훈 장관이 혼자 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한동훈 사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된 채로 출마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사단뿐 아니라 한동훈 사단도 또 있습니까? 대통령님은 이제 예. 대통령님으로 계셔야 예. 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뭔가 어떤 뭐랄까요? 국정 운영을 같이 해왔던 사람이든 누구든 검사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뭐 최소한 서너 명이라도 사단을 만들어서 출격하지 않을까. 예. 결국에는 검사 출신들이 국민의힘에는 많이 공천 선상에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